건강수명 100세를 향하여 슬기로운 건강관리법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OBS 생방송 건강콜센터 저는 오기윤입니다. 즐거운 설 명절 연휴 잘 보내고 계십니까? 자, 가족들과 함께 맛있는 음식도 나누시고 정겨운 시간 보내고 계실 텐데요. 자, 하지만 이제 장시간 동안 운전이나 무리한 가사노동 그리고 반복적인 행동 등으로 인해 허리나 또 어깨 통증, 무릎 통증 호소하는 분들도 많으실 듯합니다. 무엇보다 이제 갑작스럽게 늘어난 활동량이나 반복적인 동작 등은 관절에 큰 부담을 주기 때문인데요. 자, 그래서 생방송 건강콜센터 오늘은요, 여러분과 함께 명절로 찾아오는 관절 통증 어떻게 치료할까라는 주제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료 전화통화 열어두고 있습니다. 관절 통증, 특히 무릎 통증이나 퇴행성 관절염 등으로 고생하고 계신 분들 저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참여 방법 화면으로 안내해드립니다. 네, 오늘 여러분의 관절 건강을 위해 도움 말씀 주실 전문의 모셨습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김상훈 원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정형외과 전문의 김상훈입니다. 이제 설 명절도 끝나갑니다. 연휴 동안에 갑자기 늘어난 집안일 때문에 그동안 생활 패턴이 많이 바뀌셨을 텐데요. 이럴 때일수록 규칙적으로 가벼운 유산소 운동, 관절 스트레칭 운동 천천히 유지하시면서 원래 생활 패턴을 좀 찾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김상훈 원장님과 함께하면서 여러분들의 관절 건강과 관련된 고민 해결 도움 드리겠습니다. 아래 나가는 번호로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몸에 수많은 관절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많은 분들이 통증을 호소하는 부위하면 역시 무릎이 아닌가 싶은데요. 원장님 우선 무릎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고 또 각각 어떤 기능을 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가 활동을 하면서 무릎 관절에 받는 하중이 생각보다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 무릎 관절은 우리가 서 있거나 행동할 때, 움직일 때 가장 큰 역할을 해주는 관절 중에 하나인데요. 네. 그림을 보시면 굉장히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지만 이를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뼈와 그리고 허벅지 뼈와 종아리 뼈를 연결해주는 인대 그리고 각각의 관절면을 부드럽게 마찰력을 줄여주는 관절연골 그리고 테두리를 만들어주는 반월상연골 이런 세 가지 구조가 관절 주머니 안에서 그 구조를 이루면서 움직임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자, 무릎 질환 중 가장 대표적인 것 하면 역시 퇴행성 관절염이 아닐까 합니다. 요즘은 뭐 노년층뿐만 아니라 굉장히 젊은 층에서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관절염이 어느 하루아침에 갑자기 발생하는 건 아닐 거고요, 원장님. 네. 진행 단계가 좀 궁금하거든요. 네. 저희가 그 외래에서 흔히 보는 환자들의 퇴행성 관절염 질환이 진행되는 과정을 간단하게 세 가지 정도의 단계로 구분을 하는데요. 관절염 초기 증상, 초기 단계, 그리고 중간 단계, 그리고 말기 단계 이렇게 나눕니다. 이 관절염 초기 단계에서는 엑스레이 소견에서 보이는 소견은 거의 없고요. 네. 정상 소견으로 볼 수 있고요. 엑스레이 상에서 관절 간격이 좁아지거나 아니면 골극이라 그래서 뼈가 튀어나오는 가시가 돋는 그런 소견이 보인다 그러면 관절염 중기 정도로 생각하셔야 되고 네. 중간 단계 그리고 관절의 정렬 상태가 변하고 관절의 그 윗뼈와 아랫뼈가 서로 붙어 있는 마모되어 있는 소견이 보인다 그러면 관절염 말기 단계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네. 이 관절염이라는 것이 원장님 뭐 초기, 중기, 말기 단계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만 좀 쉬면 나아지기도 하고요. 네. 그다음에 또 먹는 진통제로 또 통증이 조절되기도 하기 때문에 네. 통증이 생겨도 조금 나아지면 그대로 방치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맞습니다. 자, 치료하지 않고 이렇게 방치하게 될 경우 원장님 문제가 나타나겠죠? 네, 그 퇴행성 관절염이 별다른 치료 없이 계속 진행됐을 때 자연 경과를 보면 가운데 사진이 정상 관절 정렬 상태라고 판단했을 때 고관절에서 무릎을 통과해서 발목으로 직선을 그렸을 때 이 선이 무릎의 가운데로 지나가는 게 대부분 정상 소견인데요. 네. 무릎의 바깥쪽에 관절염이 생기는 사람은 첫 번째 사진처럼 X자 정렬 상태를 나타나게 되고 안쪽에서 먼저 관절이 망가지게 되면 O자다리 형태를 보이게 되는데 이 O자다리와 X자다리가 10명 중에 9대 1 정도로 O자다리가 훨씬 더 많습니다. 네네. 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무릎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단계적으로 치료하는 방법도 좀 달라지겠죠? 네. 우리가 흔히 나누는 관절염 세 가지 단계, 초기와 중간 단계, 말기 단계에 각각 그 적절한 치료가 필요한데
대부분 초기 관절염 분들은 적절한 치료, 별다른 치료 없이도 증상이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증상이 좀 좋아지는 그 시간을 좀 빨리 당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보통 병원에서 처방하는 진통제, 진통소염제나 물리치료, 도수치료, 체외 충격파 치료 이런 것들이 좀 회복 기간을 당기는데 줄이는데 도움을 줄 수 있고요. 네네. 이 중간 단계의 환자들은 이런 증상, 무릎에 물이 차는 증상이나 관절의 통증이 계속 반복되거나 계속 지속되거나 하는 분들은 정밀 검사를 통해서 관절 연골에 어디가 망가져 있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 망가져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거기에 맞게 주사 치료나 또는 줄기세포 주사 치료 또는 줄기세포 이식술 같은 이런 중간 단계의 치료를 고민을 하셔야 되고요. 네. 정렬 상태가 이제 변하기 시작해서 정상적인 보행이 불가능한 관절염 말기 환자들은 대부분 수술적인 치료를 고려를 하셔야 되는데 이때는 경골근이부 절골술이나 인공관절 부분치환술 또는 인공관절 전치환술 같은 수술 방법들을 고려해야 됩니다. 네네. 자, 기왕이면 이제 말기 단계 가서 수술하지 않고요. 그 전에 미리미리 좀 치료를 잘 받고 맞습니다. 심해지지 않도록 관리하면 좋을 텐데요. 자, 대표적인 이제 비수술 치료법들 가운데 역시 주사 치료 가장 많이 종류도 있고요. 네. 또 먼저 시행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주사 치료 그 종류들 우선 좀 짚어주실까요? 통증이 지속되는 이런 중간 단계 환자분들이 정밀 검사를 통해서 무릎에 이상 소견이 크지 않을 때 주사 치료를 고민하게 되는데요. 이 주사 치료는 기본적으로 스테로이드 주사, 히알루론산 주사, 그리고 PDRN 주사, 그리고 조직 재생 증식 주사 이렇게 4가지 정도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처음에 말씀드린 스테로이드 주사나 히알루론산 주사는 무릎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염증 반응이 생기게 되는데 이 염증 반응에서 오는 그 염증 반응을 전면적으로 차단을 해서 일차적으로 차단해서 아예 증상 자체가 생기지 않도록 해주는 치료 방법인데 네네. 문제는 관절에 문제가 있는 게 진단이 안 되거나 또는 이런 주사 치료가 아닌 또 보다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에서는 이런 스테로이드 주사나 히알루론산 주사를 남용하게 되면 결국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치게 되기 때문에 주의를 요하는 이런 바가 있습니다. 네네. 이에 비해서 PDRN 주사나 증식 주사는 기본적으로 염증 반응을 차단하는 게 아니라 손상된 조직을 천천히 재생시켜주는 이런 효과를 보이기 때문에 갑자기 증상이 좋아지고 완벽하게 좋아지고 이렇게 갑자기 증상이 좋아지는 이런 치료 방법은 아니지만 천천히 원상 복귀를 시켜주는 이런 근본적인 치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네. 갑작스러운 통증을 막아주는 그런 치료가 아니라 우선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부분을 해결해 준다는 이 증식 주사 치료 그 부분이 굉장히 좀 특징이 아닐까 싶은데요. 우선 그 치료 원리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외래에서 흔히 시행하는 증식 주사 치료는 기본적으로는 고농도의 포도당 주사를 정밀 검사를 통해서 확인된 인대 손상이나 관절 주머니 손상이 있는 분들한테 1차적으로 직접 주입을 해서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겁니다. 이 염증 반응이 일으켜지면 거기에 우리 몸에서 정상적인 조직 재생 반응들이 따라오게 되는데 여기에는 성장인자 그 주변에서 분비되는 성장인자와 이런 것들이 분비되면서 세포 분화가 촉진되고 손상된 조직들이 좀 더 두껍고 튼튼하게 재생된다. 이 원리를 적용한 치료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이 스스로 이제 치유하는 능력을 좀 활용하는 것이 바로 이 증식 주사가 아닌가 싶은데요. 우선 주사 치료이기 때문에 간편할 것 같고요. 그 밖에 어떤 장점이나 특징들이 있을까요? 네. 외래에서 그냥 간단히 시행할 수 있다. 이것이 가장 큰 특징이고요. 특별히 수술방에 들어가거나 마취가 필요하지 않다. 이런 것들이 가장 큰 특징이겠고 주사 치료이기 때문에 흉터가 남지 않습니다. 절개를 하지 않는 게 특징이겠고요. 또 안정성이 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동반되는 부작용이나 감염이나 이런 것들의 위험성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안전하게 치료를 할 수 있다. 네. 그리고 염증 반응을 차단해서 급한 불만 끄는 이런 일차적인 치료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손상된 조직을 재생시켜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치료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요. 또 치료 범위가 이론적으로는 우리 몸의 모든 관절에 다 적용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번 문제가 또 증상이 좋아졌다가 다시 재발했다 그러면 다시 또 시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반복적인 치료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도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증식주사 치료를 통해서 치료가 되신 분들의 사례 좀 만나볼게요. 63세 퇴행성 관절염으로 고생하셨던 어머님께서 치료받으셨어요. 네. 무릎을 굽혔다 폈다 할 때 무릎 안쪽에서 통증을 좀 많이 호소하시는 분이었는데요. 정밀 검사를 해보니까 안쪽에 내측 측부인대 주변으로 염증이 좀 심했고 이에 따라서 반월상연골 손상도 약간 동반돼 있는 환자였습니다. 아유, 네. 그래서 주사 치료를 5번 정도 시행했고 주사 치료 후에는 내측 측부인대가 굉장히 튼튼하게 재생돼 있어서 안정성이 확보되니까 무릎 통증도 호전되고 무릎에 물이 차는 증상도 좋아진 환자였습니다. 네. 자, 방송이 진행되는 동안 많은 분들의 고민 전화가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쯤에서 도움 좀 드려야겠죠? 다시 한번 시청자 참여 방법 확인하겠습니다.